이 정도 내용은 이제 사실관계를 보면 아동학대가 이제 맞다고 보여지는데, 실제 대법원까지 갔을 때 이제 아동학대에게 다 무죄를 선고한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네, 행정사 홍현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나온 이제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를 보실 때 좀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를 좀 나눠보셔야 돼요, 판례를. 첫 번째는 이제 판례의 경향이 이제 바뀐 거나, 아니면 판례가 법리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판례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과 다르게 그냥 그 사건에서 그렇게 판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의 판례의 경우에는 어떤 판례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그런 유사한 사건들 모두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내려질 거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판례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 그 사건에서 그렇게 판결한 것인지, 아니면 판례의 태도 자체가 그런 것인지는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된다. 법리상으로 그런 건지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판례는 저는 이제 후자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좀 이례적인 판례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사실관계를 보면 턱받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2세 아동 얼굴을 때리고 계속 팔을 휘두르자 아동의 손목을 3회 때리고 기저귀를 가는 도중에 발길질을 하자 손으로 발바닥을 3차례 정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은 이 아동이 플라스틱 장난감 상자로 다른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하자 이를 빼앗아서 손으로 아동의 가슴 부위를 이래 밀치고 장난감 상자로 배 부위를 수차례 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내용만 볼 때는 너무나 아동학대죠. 아동학대고, 그리고 제가 앞서서 여러 아동학대 강의들을 많이 했고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어요. 거기에 대하면은 이제 아주 아동학대에 대한 해석은 엄청나게 넓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정서적 아동학대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사례들은 앞에 꼭 영상을 봐주시고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항의한다고 선생님한테 큰 소리를 혹시라도 낸다, 문 앞에 현관에서 아이들이 있는 데서, 그것도 다 아동학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이제 아동학대는 굉장히 폭넓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내용은 이제 사실관계를 보면 아동학대가 이제 맞다고 보여지는데, 실제 대법원까지 갔을 때 이제 아동학대에게 다 무죄를 선고한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판결 내용은 이거를 손목이나 발바닥을 때렸다고 해도 바로 아동학대로 보기에는 힘들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이제 아동학대를 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이제 발달장애가 있다는 점에서 이게 많이 반영이 되어서 이게 아동학대로 안 됐는데, 굉장히 특이한 판례고요. 그리고 이제 자칫 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죠. 이제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이라면 더더욱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판례는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심에서는 이제 당연히 아동학대가 인정이 되어서 벌금 300만원, 그 다음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아까 장난감으로 밀친 선생님은 벌금 150만원, 그 다음 집행유예 1년 이렇게 선고를 받았는데, 2심에서 이제 무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심에서는 유형력을 행사하고 이제 그런 물리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다른 아동의 놀이를 방해하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의 일반 아동과는 다른 피해 아동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이제 아동학대를 보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법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은 적법하다고 이렇게 무죄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이제 아동학대가 아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이 내용은 더 큰 공익을 위해서 작은 공익을 희생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아이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발길질을 해서 또 다른 그걸 막기 위한 더 큰 공익을 위해서 작은 공익을 희생한 정도로서 이해를 하신다면 이 판례가 이렇게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되, 다만 이 정도도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으니 이 정도 수준이 아동학대의 기준점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을 그렇게 판시한 사례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도 어쨌든 새로 나온 굉장히 이례적인 따끈따끈한 판례이기 때문에 2022년 2월 말에 선고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행정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